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현금 가용연수라는 것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계산 방식이 좀 각박합니다. 16개 기업이 1 미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업별로 보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바이오텍의 현금 보유 현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조금씩 떨어졌죠.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바이오 기업의 수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0.5% 인하로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는 전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0.5% 추가로 인하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온기가 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점으로 보면은 내년도 초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하반기로 가면서 바이오의 그런 자금이 어느 정도 돌지 않을까 그런 시간적인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고요.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고등학생이 돈을 벌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고등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매출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지금 법제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바이오 기업은 계속해서 돈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3년에 한 번씩은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되는 회사들이 유상증자 형태의 자금을 확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 30%의 회사들이 1년에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크게 이상한 건 아니죠. 그리고 대신 최근에 돈이 들어가는 회사, 그러니까 자금이 유입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그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오 회사가 끊임없이 이제 돈을 빌려서 연구 개발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면은 신약을 개발해서 나중에 상업화 했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자금이 유입이 안 되죠. 그러면서 주가는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희석 효과는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회사들의 그런 모양새를 보면은 하염없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지면서 유상증자를 하고 또 떨어지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현금 가용연수라는 것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기업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느냐를 아주 간략하게 계산을 하는 방식이고요. 반드시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비슷하게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고 크게 벗어나긴 힘들다라는 점에 있어서 유용성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금 가용연수는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뺍니다. 이것을 온기, 영업 손실, 절대값으로 나누게 되면은 숫자가 예를 들어서 2라든가 3이라든가 1이라든가 이런 숫자가 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2다 그러면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금 들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계산 방식이 좀 각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동부채를 다 뺄 필요는 없죠. 현실적으로. 일정 부분의 유동부채는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다 갚지 않고 또 롤오버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계산한 방식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는 또 이 6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난 현실적으로 또 매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기술 수출을 했거나 아니면 그 외에 유상증자한 부분들은 지금 가만히 잘 안 돼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업별로 보시겠습니다.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말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작년도 말에 2.3이었습니다. 그런데 1.9 비슷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1.4에서 마이너스 0.1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TN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래서 TN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를 한 걸로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4.4로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바이오 랩 같은 경우에는 2.9에서 6.7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앱클로는 0.1에서 0.1로 계속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지온은 3.1에서 2.0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말에 임상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13.0에서 0.2인데 ABL 바이오는 자금을 조달을 했죠. 그래서 이 수치는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툴젠 같은 경우에는 3.8에서 6.2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낮은 기업은 계속 낮게 가고 있고 높은 기업은 계속 높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0.5가 마이너스 0.1로 낮아져 있는 상태.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0.7,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0.3에서 0.1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그 다음에 HLB 같은 경우에도 0.5에서 0.3입니다. 그래서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티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3.2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놈 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3.1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네오 이뮨텍은 1.1에서 1.2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올리페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3으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4.4에서 3.5, S바이오메딕스는 0.6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가 안 되는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자금 조달 니즈가 1년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이고요. 다음으로는 보로노이는 1.6에서 1.4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2.1에서 1.7, 그리고 GI 이노베이션은 0.5에서 자금 조달을 최근에 했죠. 200억을. 그래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1.4에서 1.2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한올바이오는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3.4에서 2.0, 이 부분은 흑자가 나면서 이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차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업이익 부분이 그 다음에 유동부채, 유동자산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왜곡이 있기 때문에 약간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유동부채, 유동자산만 본다 그러면 그렇게 건전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7에서 1.6,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5.2에서 3.4,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0으로, 이건 숫자가 이제 30으로 늘어났는데요. 어찌됐건 큰 폭의 자금을 확보를 했다라는 거고, 내년에도 이제 마일스톤이 유입되면서 더욱더 이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JLK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0.2였는데 이후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뷰노 같은 경우에는 0.2에서 0.4로 좀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0.1로 낮은 상태였었는데 0.1로 상반기 말에 유지가 됐다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0.2에서 0.1입니다. 그래서 낮은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3.3에서 2.7로 줄어들었는데 유상증자를 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루닉 같은 경우에는 5.2에서 마이너스 0.9로 이 수치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부채 이 부분에 대한 조절에 의해서 충분히 넘어갈 수는 있는데 뭐 M&A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현금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파로스 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 2.5에서 1.5,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마이너스 0.2로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0.9에서 0.3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 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고요. 지노믹 트리 같은 경우에는 5.2에서 6.2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현황이 조금씩 이제 지연되고 있어서 주식도 지지부진한데 자금에 있어서는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측면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한 40개 정도 기업에 대한 현금 가용 연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16개 기업이 1 미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미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되는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크게 우려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건데 2023년도 초중반 대비해서는 상당폭 그래도 개선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거래가 정지된 회사들이 계속 빠집니다. 그러면서 수치는 조금씩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까지 다 합친다 그러면은 수치는 상당폭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아예 탈락하는 회사들, 셀리버리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이런 그 데이터에서는 빠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염두는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말로 이제 그런 숫자를 왜곡하는 그런 큰 폭의 그런 기업들 3개를 제외한 현금 가용 연수는 1.3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높지도 그렇다고 아주 낮지도 않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금 가용 연수가 1을 넘지 못하는 1 이하의 회사들, 그러니까 1년 안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회사들은 전체 40개 중에 35%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금이 풍부했던 기업들은 계속해서 풍부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낮은 회사들은 어려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금 가용 연수가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글로벌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혹시 놓쳐서 6월 말 기준으로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난 부분들, 그럼 현금 흐름이 개선될 수 있죠. 그런 회사도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빠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서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